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대중연설에 능숙하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단 몇 분 만에 멋진 파스타 한 그릇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타고난 재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렌티니 또는 줄여서 프랭크 렌티니입니다. 1889년 이탈리아 농부 부부 사이에서 12자녀 중 5째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특별한 점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다리가 3개인 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프랭크를 출산한 조산사는 프랭크의 여분의 다리에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병실을 뛰쳐나갔다고 해요. 프랭크의 어머니도 포대기를 벗기고 프랭크의 여분의 다리를 보고서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의 부모는 처음에는 이 독특한 아이를 포용하는 대신 부끄러워하며 친척에게 맡겼죠. 하지만 프랭크는 다리가 더 많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특징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맞춤 바지를 만들어 입히고 숙련된 구두 장인이 특수 구두를 만들어줬어요. 그는 3번째 다리를 근처 트렁크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앉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중엔 그 다리를 묶고 다녔어요. 키가 많이 자라서 더 이상 땅에 닿지 않게 되고서는요. 프랭크의 특이한 상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모습은 1897년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공개됐어요.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에서 관중들에게 축구공을 차는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1906년엔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반엄 서커스단에서 데뷔했어요.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차례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 머레이였고 두 사람은 1907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4자녀를 둔 가족으로 커졌죠.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프랭크는 주어진 삶을 누렸고 테네시주 잭슨에서 투어 중 7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투어를 계속했어요. 프랭크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말했죠. 어머니가 2명을 낳은 건 아니에요. 1명 이상이긴 한데 2명은 아닙니다. 그 유머 감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인물은 찰스 스트래튼이라는 사람입니다. 낯설게 들린다면 예명인 엄지손가락 톰은 어떤가요? 하지만 민속 캐릭터나 동요가 아니라 19세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실존 인물 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유명한 쇼맨인 P.T. 바넘이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출신의 이 특별한 소년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톰의 부모는 기회를 포착하고 아들이 주당 3달러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동의했어요. 4살이었던 톰은 뉴욕에 위치한 반엄 아메리칸 박물관에서 관객들을 열광시켰고 곧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반엄은 톰을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곧 이 젊은 공연자는 빅토리아 여왕과 미국 고위 관리들까지 즐겁게 해줬어요. 하지만 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년 동안 유럽을 여행했고 도착하는 곳마다 열광하는 군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성들은 톰에게 뽀뽀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 줄을 섰어요. 반엄은 엄지손가락 톰을 대중의 눈에 띄게 할 새로운 방법을 늘 고민했고 1863년 2월에는 톰을 키가 작은 다른 출연자 중 한 명인 라비니아 워렌과 결혼하게 했어요. 이 결혼식은 뉴욕타임즈 1면에도 실릴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홍보용 스턴트라고 생각했지만 톰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우리가 작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자금 안에서 우린 완벽해요. 톰은 키는 작았지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이 P.T. 바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누구이며 왜 이 모든 놀라운 공연자들과 연결됐을까요? 그가 매우 활동적인 쇼맨이자 사업가였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5남매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쇼 비즈니스에 정착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을 시도했습니다. 순회쇼, 박물관,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커스로 유명했죠. 바넘은 자신의 쇼를 대중에게 알리는데도 매우 능숙했어요. 그는 또한 흥미진진한 볼거리와 스캔들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명소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스커더의 아메리칸 박물관을 매입해서 바넘의 아메리칸 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킨 거였어요.
이곳은 거인, 그러니까 진짜로 키가 큰 사람들부터 나이아가라 폭포의 실제 복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갖춘 정말 대단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피지 인어공주도 빼놓을 수 없죠. 아쉽게도 가짜 인어로 밝혀졌지만요. 하지만 반엄이 진정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엄지손가락 톰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의 다음 대형 프로젝트는 뉴욕의 한 광장을 통째로 빌려 동물과 어트랙션을 전시한 그레이트 로마 히포드롬이었습니다. 반엄은 자신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라이벌 서커스가 등장해 그의 성공을 위협했어요. 반엄이 물러섰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경쟁사와 합병 협상을 시작했고 두 회사를 합쳤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이 반엄의 노력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적어도 흥미로웠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죠? 독특한 공연 목록은 아이작 W. 스프라그, 즉 원조 마른 남자로 불리는 아이작 스프라그의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또한 당대 가장 재미있는 공연자 중 한 명이었어요. 아이작은 1841년 매사추세츠주 이스트 브리지워터에서 태어났고 평범한 아이로 시작했지만 12살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영을 하러 갔다가 몸이 좋지 않았던 후로 아이작은 식욕이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생 동안 체중이 계속 감소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질환에 대한 진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작은 저체중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과 식료품점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몸 상태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그는 사이드쇼 연기자라는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해골 또는 원조 마른 남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65년 아이작은 서커스 사이드쇼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그 후로 역사가 시작됐어요. P.T. 반엄은 이듬해 그를 자신의 아메리칸 박물관에서 일하도록 고용했고 주당 $80라는 엄청난 보수를 지급했어요. 큰 돈처럼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1800년대에는 꽤나 큰 연봉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작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의 삶이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재산 관리에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부업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찾았죠. 아이작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했고 심지어 우유병을 목에 걸고 다니며 항상 우유를 마셨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이 악화되어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직전에 측정한 그의 키는 168cm, 몸무게는 19.5kg에 불과했어요. 일반 사무실 의자 정도 되는 무게였죠.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짧은 인생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특이한 상태를 고려할 때 아이작이 실제로 길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행히도 아이작의 상태가 어떠했든 그의 자손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니 그 병이 대물림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